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각 시군의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맹정호 서산시장 만나봅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취임 2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참 빠른데요. 지난 2년 돌아보면 좀 소회가 어떠신가요? 그새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저의 임기 4년 중에 절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2년 전에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좀 만들겠다는 포부와 각오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은 지난 2년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되돌아보니까 지난 2년은 우리 서산시의 오래된 갈등 현안들을 우리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온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가치를 우리 시정의 중심에 놓은 그리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나온 2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맞이할 2년을 더 초심을 갖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요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잘 하셨는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20년 공약 이행 평가에서 서산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지난번 선거 때 쉬운 공약을 많이 해서 그랬나요? 네. 지난번 선거 때 공약 87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해 주었던 공약을 제가 대신 저의 공약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약을 많이 이행을 했습니다. 지금 공약 이행 정도를 보면은 87개의 공약 중에서 지금 36개의 공약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네. 보니까 40%가 좀 넘게 공약이 완료됐고요. 2개의 공약이 있는데 박물관을 만드는 것, 예술의 전당을 짓겠다고 한 공약들은 조금 속도가 더딥니다만 다른 공약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 드린 약속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객관적으로는 최우수 등급이 나왔는데 그럼 이번엔 주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언제도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저한테 조금 인색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51점? 절반 조금 넘네요. 네. 왜냐하면 정치인은 51점만 받으면 그래도 많이 받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저한테 점수를 많이 안 주는 거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인색하려고 합니다. 취임 당시 시장님께서는 시민, 소통, 협업 키워드로 3대 혁신을 이뤄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어요. 네. 보니까 자치혁신, 행정혁신, 그리고 시장혁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한 끝에 3가지 혁신 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치혁신이고 2번째가 행정혁신, 3번째가 시장혁신입니다. 자치혁신은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서산시의 어떤 발전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방자치의 본래 참뜻도 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자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현안이었던 양대동 소각장 문제, 수석동 도시개발 문제, 터미널 이전 문제를 시민들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치혁신의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우리 시가 페이스북 민원 창구인 온통서산을 개설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혁신 발표에서 이게 최우수상을 또 받았던 일들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시에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 참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어느 부서를 찾아가더라도 다른 부서로 또 안내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온통서산 행정혁신의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되고 있는 온통서산 같은 경우는 시민 여러분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은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온통서산은 시민과의 소통, 우리 직원들 간의 협업의 문화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행정혁신의 사례라고 봅니다. 나머지 우리 시장 혁신이 있는데요. 어떤 혁신을 하셨나요, 시장님께서? 네. 우리 시민들도 많이 바뀌셨고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또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시장이라고 어깨에 힘 주지 않으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많이 뺐죠. 네. 또 제가 젊은 시장이다 보니까 어깨에 힘을 넣는다고 해서 넣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합리적이고 겸손한 시장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은 시장인데 저는 제가 시장이라는 말씀보다는 우리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어떤 권위주의를 탈피해서 민주적 리더십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표적인 사례들은 부서장과 읍면동장에게 많은 권한들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여러 명이 돼버렸어요. 네. 그 혜택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계신데 그 3대 혁신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좀 대응을 해오고 계셨나요? 국내 코로나 환자가 첫 번째 확진자가 1월 20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시장으로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는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좀 생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자를 막기는 어렵다면 그 환자가 다시 2차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은 또 시장이 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그게 새벽이든 밤이든 한낮이든 방역통을 메고 우리 직원들이 달려가고요. 네.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감염병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서산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계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패턴도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전에는 많이 모이고 밀집된 곳에 모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민들은 열린 공간, 바다와 산을 찾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행사보다는 소규모 행사, 네. 단체가 모이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 단위의 행사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흐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의 국경들이 많이 막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첨단 정밀화학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바뀐 거에 맞춰서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나 가야산의 생애복지숲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의 여가 트렌드에 맞는 사업과 정책들을 지금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서산시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시장님께서 가장 큰 성과로 하나만 딱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혁신을 통해서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성과라고 보고요. 네.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시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지금 2년 연속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네.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해주고 네. 우리 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신뢰가 높아졌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정부 예산을 우리 시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 확보율을 보면은 1,317억 원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 후에 매년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정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해 충청남도가 외자 유치 9억 달러를 했습니다. 이 9억 달러 중에서 우리 서산시가 유치한 게 6억 달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거의 네. 70% 가까이 우리 시에서 외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외자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도 지난 2년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계획에 서산시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계획에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16개 사업이 대거 반영이 되었고요. 국도와 국지도 5개정 계획에도 우리 시의 수건 도로인 4개의 노선 도로가 반영이 돼서 앞으로 잘 추진만 된다면은 서산을 획기적으로 바꿔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산 확보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관에서 좀 시민 중심으로 좀 네. 서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결국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게 가장 큰 성과가 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반면에 또 아쉬운 점, 또 안타까운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우리 시민 여러분께 죄를 지은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해 한화토탈의 유증기 사고, 금년도에 롯데케미칼의 화재 폭발 사고 등이 있었습니다. 시장으로서 사전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질책을 달게 받는 것보다는 소잃고 애양간이라도 고쳐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대응 체계를 좀 잘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네. 사고 이후에 허둥지둥 되다 보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우리 시 또 화학사고 방재센터 등과 함께 이 대응 체계를 잘 갖춰 나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산 석유화공단 같은 경우는 가동된 지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화돼서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산공단의 공장 설비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업과도 열심히 상의하겠지만 기업들을 지도 감독하는 우리 고용노동부, 환경부와도 같이 협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지난해 그 대산 4사 기업들이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특히 서산시에서 이런 약속들을 좀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는데 현재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그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이후에 네. 대산 4사와 환경과 안전 분야에 8,070억 원을 투자해서 좀 사고를 막아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장 가동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네. 그게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렸습니다. 30년이 걸렸네요. 네.
우리 시민들은 이 8,070억 원 투자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동 검증단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지난해 8월에 8,0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 8,500억 정도까지 투자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연차별로 지금 투자 이행 점검 결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잘 이행돼서 더 이상 사고 없는 대산, 사고 없는 서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번엔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농민분들 좀 많이 어려우신데 농업 분야에선 서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 오셨나요? 코로나19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식도 그동안에 할 수 없었고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식당도 덜 가고 집에서도 많이 드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을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코로나19 우리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충남도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을 했습니다. 가구당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1차로는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아마 2차로 다시 지급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서산농업 같은 경우 대표적인 변화는 제가 취임하면서 농정의 주체를 우리 농업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을 갖고 선심 쓰듯이 우리 농민들에게 뭐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농어민들이 우리 서산시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 이런 데 얼마만큼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받겠습니다. 그것이 농업인 참여 예산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농정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과 관련돼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어촌 뉴딜 300사업에도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정책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에 좀 주력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가야산 생애복지숲, 중앙도서관 건립, 서해안 내포철도,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노력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2년 호시우행하는 자세로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남은 2년의 임기는 호시 마주하는 자세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호시 우행에서 호시 마주로 가겠다 이렇게 상사성어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맹정호 서산시장과 함께 지역 현안과 앞으로 과제들에 대해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서산의 모습도 기대되는데요.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쓴소리와 격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